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사적 발언 왜곡 보도 논란과 관련해 이제 대체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C를 중심으로 한 언론들의 당초 보도는 왜곡 보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문제를 삼았던 바이든이니 미국 의회인이 해서 소위 외교 참사 운운하는 식의 발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외교 참사가 아니라 언론 참사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제2의 광우병을 획책하는 무리들이 있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MBC를 비롯한 사태를 부추긴, 그러니까 왜곡된 그런 내용으로 국민 여론을 오도한 세력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욕설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진짜 욕설이란 이런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4일 조작된 광우병 사태를 다시 획책하려는 무리들이 스물스물 나타나 꿈틀거리고 있다. 무책임한 선동과 속임수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억이 그리워지는 모양이지만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MBC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가 광우병 난동 사태 때 아주 길길이 날뛰었던 대표적인 언론사죠. 그리고 이번 뉴욕 발언과 관련해서 왜곡 보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자막을 아주 이상한 자막을 붙여서 시청자들을 호도한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김기현 의원은 그러면서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해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국익이 걱정된다느니 어쩌니 하며 떠드는 작태가 치졸한 파파라치 같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최근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기현 의원은 국익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기 진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못된 무리들이 다시는 바로하지 못하도록 저부터 최일선에서 온몸을 던져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언론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외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국적보다 당적이 우선인 민주당은 국가의 외교마저 폄훼하여 반사 이익을 얻어내려고 했다. 보수정당 비난을 업으로 삼은 좌파 언론은 운동권 초년생처럼 호들갑을 떨며 경문을 날리고 있다. 민주당과 좌파 언론이 만든 조작과 선동의 티키타카, 이것이 바로 사건의 본질이다. 해프닝을 예서 외교 참사로 비화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뒤틀린 욕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또 MBC에 대해 2008년 광우병 조작 선동의 시발점이었던 MBC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여러 가지로 들릴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최악의 워딩으로 주석을 달아 국민에게 인지적 유도를 꾀했다. 이런 선동 세력을 국민 혈세로 부양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ICT 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에도 전날인 23일 성명을 통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MBC의 입장에 대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제멋대로 단정한 뒤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2008년 광우병 조작 보도 사태를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후 첫 보도가 MBC라서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된 방송사라면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들이 팩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보도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그러면서 애초에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방송사라 바라지는 않지만 자신의 선입견 내지 공작 의지로 방송을 이용한 것이라면 전혀 언론인의 자세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형수에게 욕설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것이 진짜 욕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변진 의원은 23일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고 말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아주 잘 들린다.
이 새끼도 없었고 바이든도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배 의원은 국회 욕한 적 없는데 욕 들었다거나 외교 참사가 없었는데 외교 참사 났다며 야당에서도 더 억울해야 할 일 없도록 깔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MBC 내부에서도 MBC의 이번 보도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성명을 보도해드렸던 MBC 3노조 비좌파 성향 MBC 3노조는 외교 참사 부를 뻔한 보도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는 제목의 추가 성명을 24일 발표했습니다. MBC 3노조는 이 성명에서 결국 사실이 아니었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9월 22일 낮 뉴스부터 자막까지 붙여가며 쏟아붓듯 방송했다. 그러면서 외교 문제 비화가 우려된다고 짐짓 나라 걱정까지 했다. 이렇게 성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MBC 3노조의 성명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거의 모든 국내 언론사들이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다. 일부 외신들이 국내 언론을 인용하면서 MBC가 말한 외교 문제 비화가 현실화되는 듯 했다. 그런데 언론 보도가 이상하다는 글이 인터넷에 줄을 이었다. 대통령실도 한국 야당이 승인 안 해주고 난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누구 말이 옳았을까? 해당 화면은 음성이 불분명했다. 연결 의미가 승인 안 해주면인지 승인 안 해주고인지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만약 승인 안 해주고라면 문맥상 뒤에 바이든이 올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느리게 재생해보면 이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라고 단정해 보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MBC는 미국이라는 있지도 않은 단어까지 자막으로 넣어 방송했다. 한미 정상이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에 보도 참사를 일으킨 것이다. 그렇죠. 이건 정말로 언론 참사, 보도 참사라고 할 수 있죠. 성명은 다음과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MBC가 국민에게 사과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9월 23일 뉴스데스크에서 이기주 기자는 대통령실 해명이 논란의 화살을 우리나라 야당에게로 돌렸다는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며 또 다른 공세를 펼쳤다. 성장경 앵커는 저급한 거짓 해명, 유충환 기자는 국민들의 청력을 시험하는 거짓 해명이라는 민주당 반응을 인용해 마치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갖게 했다. 김재경 기자는 발언의 진실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소모적인 논란을 겪고 있다고 뒤집어 씌웠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증거와 문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는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다는 괴벨스의 말이 떠오를 정도였다. MBC 이놈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엉터리 보도, 엉터리 왜곡 보도를 해놓고 후속으로도 지금 이런 보도를 바로 23일에도 한 겁니다. 오죽하면 MBC 내부에서 3노조에서 자신들의 소속된 그 앵커 기자 이름들 박아가면서 하나하나 비판했겠습니까? 이런 MBC를 그대로 놔둘 수는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이거 손을 봐야 됩니다. 성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문가들조차 불명확하다는 대통령 발언을 MBC에서 누가 무슨 근거로 단정해 외교 문제를 일으킬 뻔했는지 밝혀야 한다. 박성호 국장, 박범수 정치팀장, 이기주, 임현주 기자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 2022년 9월 24일 MBC 노동조합 제3노조. 이 사항은 MBC 3노조가 추가로 발표한 성명, 바로 MBC의 이 보도 태도를 비판한 성명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최근 이 좌파 세력의 움직임, 이번에 MBC의 소위 제2의 광우병을 선동하는 듯한 그런 보도와도 관계되는 내용, 또 최근 좌파 세력의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원로 언론인인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경고하는 내용의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류건일 주필은 저들은 제2의 촛불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류건일 주필은 이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대통령직과 그의 정부에 대한 극좌 운동권의 태제가 무엇인지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바로 윤석열 끌어내리기, 제2의 촛불, 제2의 봉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류건일 주필은 또 추석 후 지금 이곳에 일어난 일련의 정상들이 바로 그런 사태를 유발하려는
극좌 운동권 음모가들의 기획이라고 느낀다면서 정권 교체와 새로운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도대체 바뀌었는지 의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료 집단도 제대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한심하고 그리고 언론계에도 기대할 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유시민이 깨어나야 한다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석열 주필의 저들은 제2의 촛불로 가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칼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그동안 몇 차례 광우병 난동이니 혹은 촛불 난동이니 그렇게 해서 탄핵 정변 같은 것도 겪어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낯선 세계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곧 직면할 수도 있는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들은 제2의 촛불로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내면, 어떤 사고, 어떤 감성, 어떤 직관력을 가진 인사인지 필자는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도 모른다.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동기생들이 그를 어떻게 보는지도 아는 바 없다. 그가 누굴 적으로 보고 누굴 동맹군으로 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문항으로 정권 측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귀하들 누구시오 대체? Who are you people? 이 질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의 반응을 기다리진 않지만 같은 걸 듣고 싶다. 귀하들이 먼저 소통하겠다 하지 않았던가?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대통령직과 그의 정부에 대한 극좌 운동권의 태제가 무엇인지 아는가? 필자는 그게 윤석열 끌어내리기라고 본다. 제2의 촛불, 제2의 봉기일 것이라 본다. 본다는 건 객관적인 물적 자료에 기초한 건 아니다. 직관에 기초한 것이다. 적중 못하는 직관이 되길 바란다. 공영방송, 준공영방송, 민노총방송, 일부 민영방송, 좌익 미디어, 비좌익 올드 미디어가 의도된 것이든 실수로 인한 것이든 가짜뉴스를 왕창 쏟아붓는다. 가짜뉴스 쓰나미의 타이밍이라도 맞춘 듯 정체불명 떼거리가 도심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을 외친다. 가짜뉴스의 선전선동이 홍수를 이룬다. 핵심 좌익 시위꾼들의 견인 퍼포먼스가 나온다. 연도 시민들을 흥분시키는 속임수 구호가 외쳐진다. 연예인을 동원한 심야 문화 행사로 일반 시민을 끌어들인다. 광란과 환각 분위기가 연출된다. 흥분한 군중, 청소년, 유모차 부대 동원된다. 겁먹은 올드 기회주의 미디어들이 비굴, 교활, 항복으로 불길에 기름을 들어붓는다. 이 일련의 급진 과격화가 하루가 지날수록 삽시간에 불붙는다.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이 그렇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정광석화처럼 혁명을 납치해갔다. 1980년대 한국 주사파가 민주화 운동 전체를 삽시간에 날치기에 갔듯이 소련의 예를 들 것도 없죠. 바로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난동 때 또 촛불 난동 때 벌어졌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광우병 난동 때는 그렇게 진행되다가 그나마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주류 미디어들이 좀 중심을 다시 잡고 다시 반박하면서 상황을 진정을 시켰고, 탄핵정변 촛불 난동 때는 주류 미디어들마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면서 결국 현직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권 같은 게 출범했고 그런 겁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획책할 것이라는 게 윤석열 주필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예상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몇 차례 당했기 때문에 이제 깨어있는 자유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거는 이제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은 흐름은 그렇게 간다고 봐야 할 겁니다. 윤석열 주필의 칼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후 지금 이곳에 일어난 일련의 증상들이 바로 그런 사태를 유발하려는 극좌 운동꾼 음모가들의 기획이라고 필자는 느낀다. 이 느낌이 필자의 부질없는 과민 탓이길
바라고 또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필자의 이 느낌에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가? 걱정도 팔자라고 생각하는가? 어느 쪽인가? 질문 2. 질문 1에 혹시라도 절반쯤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일리 있다고 생각할 경우 그렇다면 귀척의 대처 방안은 뭔가? 대처 방안이라 할 만한 게 있기는 있나? 필자는 그 어떤 신념화된 대처 방안이라 할 만한 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위기 대응책, 컨틴전시 플랜 같은 것도 딱히 있을 것이라 믿지 않는다. 워낙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탓인가? 경찰의 이준석 처리 하나만 두고 봐도 뭐가 화끈하게 끝난 게 아직 한 건도 없다. 정권은 완전히 바뀌었나? 경찰을 뺀 용산만 바뀌었나? 일반 관료들에겐 신념화된 대처 방안을 더더욱 주문할 수 없다. 그들은 언제나 발을 뺀다. 국민의힘이란 정객 주식회사, 정객 경마장에도 대책을 도저히 기대할 만하지 않다. 권성동, 주호영? 하하하. 그대들은 계속 범생들의 출세 게임기 앞에서 금배지 요행수나 잡으시게들. 올드 미디어들엔 더더욱 기대할 게 없다. 그들은 꼰대 같은 가치 선택을 버리고 매체 산업으로 훨훨 날아갔다. 장사하려면 양다리 처세법으로 전천후 생존 방식에 전념해야 한다. 내게 골치썩을 부담일랑 주지마. 아 글쎄 송가인, 이명웅 트롯쇼나 보고 즐기라니까. 지금 참 이 부분이 아픈 지적입니다. 이게 바로 주류 매체, 특히 조선동아중앙일보 같은 그동안 그래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주류 매체들의 타락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겁니다. 유건일 주필 같으신 경우도 조선일보에 오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선일보 혹은 동아일보 이런 매체명을 말씀은 하지 않고 올드 미디어, 미디어 이런 식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그런 매체들에 대한 사실은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자유시민이 깨어나야 한다. 1960년 228 대구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깨어났다. 이를 신호로 3.15 부정선거에 대한 마산 시민들의 저항이 터졌다. 고려대 학생들의 4.18 시위, 전체 재경 대학생들의 4.19 시위, 대학 교수들의 4.25 시위가 연이어 촉발됐다. 비폭력 시민 불복종 투쟁이었다. 불씨가 불꽃되어 불길로 치솟았고 불길이 덜판 태워 자유혁명으로 성화했다. 오늘의 자유인들의 화살 관역은 극좌 전체주의다. 시진핑, 김정은 주사파다. 부르봉 왕조 짜르의 제정 러시아, 19세기에서 20세기 우익 권위주의만 자유인의 저항 대상인가? 아니다. 조지 오웰의 1984가 그린 극좌 전체주의야말로 자유인의 더 괴물 같고 더 악마 같은 적이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지 오웰의 1984가 그린 극좌 전체주의야말로 자유인의 더 괴물 같고 더 악마 같은 적이다. 그럼 어떤 부분인지 뒤에 나옵니다. 시진핑의 신장 위구르인 수용소, 티베트 독립운동가 탄압, 김정은 정치범 수용소, 이런 걸 제쳐둔 채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의 지구적 연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기에 이제 한국에서 추가한다면 바로 주사파, 시대착오적인 주사파 극좌 운동권 세력들의 준동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결론은 자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이젠 알아설 수도 있다. 목숨 던져서까지 싸우지 않기를 소망했을지도 모른다. 나이스하게 당선돼 5년 후 나이스하게 퇴임하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힘들다. 극좌 혁명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도 그렇게 되게 내버려 둘 리가 만무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간파해야 한다. 이 세상에 편안하게 정권 누리는 법이란 없다는 걸. 더군다나 4대 강국이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최일선 한반도 남쪽 용산에선 말이다. 대통령은 대통령됨의 숙명적 미션을 절감해야 할 때다. 자유국민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권기해야 할 때다. 전체주의자들 촛불은 자유인들의 횃불로 맞받아쳐야 할 때다. 이러면서 유건일 주필은 마지막 문장을 김지아 시인의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끝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 손과 내 손에 남은 마지막
땀방울이 식을 때까지 김지아. 이상은 원로 언론인 유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의 최근 칼럼 저들은 제2의 촛불로 가고 있다 라는 칼럼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얼마나 뚜렷한 우파인지는 저도 퀘스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MBC의 저 보도, 그리고 MBC뿐만 아니죠. 거의 모든 언론이 결국 작당한, 사실은 왜곡 보도로 지금 판명이 나고 있는 저 보도 사태를 겪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제대로 깨우치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